비가 이렇게까지 내릴 수도 있을까? 서울의 한복판 명동거리 한가운데에서 하늘은 마치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 장대비를 퍼붓고 있었다. 우산 아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상점들의 넌사이는 비에 반사되어 흐릿한 빛을 뿜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다. 금은방 청하 명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고 소문난 귀금속 상점 두꺼운 유리 진열장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금팔찌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깔끔한 대리석 바닥 위를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 화려한 공간 앞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 꾀죄죄한 옷차림 손에는 해진 헝겊 모자를 든 한 할머니. 그녀는 유리문 앞에서 망설이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향해 모자를 내밀었다.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주저하면서도 간절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복녀. 이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 하지만 그녀는 금은보화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따뜻한 죽 한 그릇 살 수 있는 몇백 원이 필요했을 뿐이다. 금은방 안에서는 한 여성이 고객에게 열띠게 설명 중이었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GIA 인증받은 1캐럿이에요. 컷도 최고 등급이고요. 바로 금은방의 대표 정서현이었다. 서울 재계에서도 이름난 인물 세련되고 날카로운 그녀는 부와 권력을 모두 거머쥐었지만 그만큼 차갑고 거만하다는 평도 따랐다. 서현은 잠시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비에 젖은 복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은씨. 그녀는 곁에 있던 직원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할머니 좀 나가시게 해줘요. 우리 가게 앞에서 저러면 이미지 안 좋잖아. 지은은 머뭇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에 손을 대기도 전에 가게 안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반지가 없어졌어요. 아까 여기 놓아둔 반지가.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열대로 향했고 잠시 후 혼란이 일었다. 진열대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직원들이 허둥댔다. 사라진 건 방금 고객이 보고 있던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정서연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문 밖에 있는 복녀에게 멈췄다. 지은씨, 저 할머니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 저는 그냥 길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복녀는 당황해하며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복녀에게 꽂혀 있었다. 냉담하고 의심 가득한 눈빛이 그녀를 죄인처럼 몰아갔다. 여기 왜 서 있었죠? 서연이 물었다. 그냥 몇백 원만 얻어주기라도 먹으려고요. 정말이에요. 전 손도 대지 않았어요. 복녀는 애원하듯 손을 모았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은 처연했다.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하필 당신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반지가 사라졌다. 이게 우연일까? 복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방이랑 옷 다 뒤져봐. 서연은 직원 지은에게 지시했다. 지은은 조심스레 복녀의 해진 외투를 뒤졌다. 낡은 손수건, 마른 빵, 조각 동전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없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다. 다 숨겨놓은 거야. 더 철저히 확인해. 복녀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저 그냥 밥 한 끼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울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고객 몇 명은 얼굴을 찡그리며 서로 귓속말을 나눴다.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못했다. 그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다. 정서연의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녀는 복녀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가게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실수였어. 금은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비바람 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밖에서 내리치는 빗소리는 마치 이곳의 침묵을 두드리는 북소리 같았다. 복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젖은 옷은 몸에 착 감겨 더욱 초라해 보였다. 울면 진실이 바뀌나 정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복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날카롭게 박혔다. 우리 직원들은 매일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다루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수로 반지를 잃어버릴 리 없죠. 그런데 하필 그 시각 당신이 문 앞에 있었다. 그녀는 복녀의 얼굴 가까이 숙여 눈을 마주쳤다. 설명해 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비 피하려고 그늘 밑에. 저 정말 아닙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죽더라도 도둑질은 안 해요. 정서연은 냉소를 머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반지는 어디로 사라진 거죠? 귀신이 가져갔답니까?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 하나. 지은이 허리를 숙여 손수건을 집었다. 이거 주머니에서 떨어졌어요. 정서연은 무심히 그 손수건을 보았다. 그냥 오래된 천조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손수건 한쪽 끝에 자수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굳어졌다. 노란 국화꽃,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이 감춰졌던 기억 하나가 갑작스럽게 밀려왔다. 이 손수건 어디서 난 거죠? 서연은 처음으로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복녀는 잠시 당황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젊었을 적 딸아이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 아이가 좋아했던 꽃이 국화였거든요. 그 순간 정서연의 눈동자가 휘청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오래전의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릴 적 한 폭우 내리던 날 자신을 꼭 껴안고 울던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국화꽃이 수놓인 손수건.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손수건 정말 직접 수놓으신 거 맞아요? 그래요. 내 손으로 만들었어요. 딸을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복녀의 대답은 전혀 거짓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 눈빛, 숨결 하나하나가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정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동안 애써 묻어둔 기억들이 무너져 내렸다. 정서연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 정란이라는 아이였던 시절,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작은 방, 어머니의 손길 국화향기, 그리고 떠나는 날의 울음소리.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했다. 복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혹시 당신 이름이 란이니 정란? 정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이름 수십 년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맞아요. 복녀는 숨을 멈춘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정말 우리 란이니.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금은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심과 냉소가 가득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눈물과 떨림으로 가득 찼다. 정서연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복녀를 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너무 늦게 알아봐서. 복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젖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천은 수십 년의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 순간 가게 안의 조명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단 하나의 장면에 고정돼 있었다. 딸과 어머니가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장면에, 하지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도대체 사라졌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디로 간 걸까? 정서연도 복녀도 고객들도 모두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덜컥 열렸다. 비에 젖은 한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검정 상자가 들려 있었다. 고급스러운 포장 정황상 귀금속이 담겨 있을 듯한 그 상자. 실례합니다. 혹시 이 반지를...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아까 이곳에서 반지를 구경하던 손님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 이게 제 코트 주머니에 들어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 순간 착각해서. 그는 상자를 직원에게 건넸고 지은이 손수 열어 확인했다. 눈을 동그랗게 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분실된 바로 그 반지예요. 가게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복녀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딸의 품 안에 안겨 있었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엄마,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이렇게 의심하고 모욕하고 내가 뭘 잃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복녀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라나. 엄마는 너를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사과도 필요 없어.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그 말에 정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복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직원들과 고객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이건 제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하나둘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지은도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존경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금은방 청아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정서연은 더 이상 날카롭고 차가운 사장이 아니었다. 직원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갔고 고객들과도 인간적인 유대를 쌓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외곽의 넓은 집 한쪽에 복녀를 위한 정원이 조성되었고 매일 아침 복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꽃이 핀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라나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아무리 늦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정서연은 복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이젠 절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후의 날들은 마치 다른 삶 같았다. 몇 주 전만 해도 거리에 앉아 비를 맞으며 동전을 구걸하던 복녀는 이제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손주처럼 다정한 직원들과 함께 차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서울 외곽의 넓은 저택 정서연이 직접 설계한 이곳은 정원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각종 꽃이 계절을 따라 피고 지며 바람에 실린 향기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삶을 노래하는 듯했다. 복녀는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국화꽃 자수는 희미하지만 또렷한 기억처럼 남아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바람이 좀 차요? 담요 덮으세요. 정서연은 이제 더 이상 사업가로서의 위험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직원들은 예전보다 편하게 그녀에게 다가갔고 고객들 역시 금은방 청아를 단순한 상점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은은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예전엔 정말 무서웠어. 눈빛 한 번이면 다들 숨죽이고 이랬지. 근데 지금은 뭔가 달라졌어.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 그날 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었어.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어느 날 정서연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원 뒤편에 작은 연회장,
거기엔 그녀가 초대한 모든 직원, 단골 고객, 그리고 며칠 전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이 만개한 정원에서 작지만 정성 가득한 축하연이 시작됐다. 정서연은 단상 위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낮았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용서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다시 딸로 받아준 어머니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녀의 시선은 관객 속 복녀에게 향했다. 저는 너무 오랜 시간 어머니의 존재를 외면했습니다. 눈앞의 성공과 체면에만 집착하며 정작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복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다가갔다. 그리고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라나, 엄마는 네가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행복하단다. 엄마가 가장 두려웠던 건 네가 엄마를 잊는 거였어. 하지만 네가 엄마를 기억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엄마 인생은 충분히 복받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고 관객석 곳곳에서는 눈시울을 훔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다. 연회장 안으로 말쑥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모두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복녀 어르신 계신가요? 그의 얼굴은 익숙했다. 며칠 전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워 돌아온 바로 그 남자였다. 복녀와 정서연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에 쥔 반지 하나 때문에 한 분의 인생과 명예가 위태로워졌고 그 죄책감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인사하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재단과 상해의 어르신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복녀기금이라 불리는 이 기금은 사회에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정아이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고 박수 소리가 잇따랐다. 복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정서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젠 엄마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줄 거예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평화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의 날씨는 한층 더 따뜻해졌다. 봄의 기운이 만연한 어느 아침 복녀는 여느 때처럼 정원 의자에 앉아 첫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정서연이 함께 앉아 있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정원에 핀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꽃 기억나지? 복녀가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다.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릴 때 엄마가 이 꽃을 좋아해서 늘 손수건에 수놓았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국화는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피는 꽃이잖아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꽃. 복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손이 딸의 손 위에 올려졌다. 나나엘이 엄마는 네가 이렇게 잘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바랄 게 없어. 정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부터라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동안 엄마가 겪은 외로움 제가 다 채워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포근히 감쌌다. 그날 오후 정서연은 청아금은방에 갔다. 그녀는 그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지은을 비롯한 직원들은 다소 긴장한 얼굴로 모였지만 정서연의 얼굴엔 전에 없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가게는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존중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진열장 너머 복녀가 서 있던 그 문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지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직원들도 숙연해졌다. 그날 이후 금은방 청아는 변화했다. 가게 입구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라는 작은 문구가 붙었고 매달 복녀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 모금 캠페인도 진행되었다. 몇 달 뒤 복녀의 생일을 맞아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다. 정원에는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이 놓였고 지은과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복녀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이 아이가 앞으로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어른이 되기를. 촛불을 불며 눈을 감았고 정서연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제부터 엄마 생일은 매년 이렇게 함께 할 거예요. 복녀는 눈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복녀는 방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어 책상 위에 곱게 펼쳐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바늘과 실을 꺼냈다. 그리고 그 국화꽃 옆에 작게 한 줄을 덧수놓기 시작했다. 진짜 보물은 사랑이다. 그 문장을 다 수놓은 뒤 복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하구나. 창밖에서는 바람이 국화꽃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가장 소중한 빛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서연은 어머니가 잠든 방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전등 불빛, 그리고 들려오는 평온한 숨결. 그녀는 오랜 시간 곁에 없었던 어머니를 이제야 진짜 곁에 두었다는 사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뭉클함을 느꼈다.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국화꽃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러나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다. 과거는 쉽게 잠들지 않고 새롭게 열린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복녀와 정서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와 용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려는 진심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겉모습만으로 판단되어 버린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혹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던 가족이나 친구는요? 이 이야기가 그런 이들과 다시 마주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의 시작.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막 닫힌 문이 아니라 다시 열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또 다른 과거 감춰진 인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더 깊고 아름답게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